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떤 모임이 잘 이어져서 좋은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라는 이 아름다운 사진을 이렇게 나누고, 사진 어떻게 찍을까, 또 좋은 사진 나누고, 또 좋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진 모임이 우리 삶의 2%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카메라를 우리가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카메라를 집에 이제 장롱 속에 있는 우리 이 카메라의 아주 그 숨겨진 기능들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그 목적으로 지금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이 기능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캐논 550D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카메라, 니콘이나 미러리스, 똑딱이라고 그러죠. 그런 카메라들이 대부분 같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걸 설명해 주시면 참조해서 이 기능들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는, 요즘 현대에 나온 카메라는 자동화가 잘 돼 있습니다. 예전에 아날로그 때는 그만큼 찍기 힘들었지만, 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체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뉴얼에 통상적으로 쳤을 때 완전 자동, 그 다음에 거의 수동, 완전한 수동, 그 단계별로 메뉴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완전한 거, 그냥 이 오토, 가장 자동이죠. 오토에 놓고 찍으시면 얘가 알아서 다 찍습니다. 웬만한 빛과 그런 사항이 아니면 웬만한 사진들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정말 카메라 사고도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오토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빛을 얼마만큼 받아들일까의 결정이 있어서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조리개. 우리 눈동자가 어두울 때 이게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이 조리개 역할을 하죠. 이 조리개 역할과, 그 다음에 이 센서의 반응. 우리 어두운 데 있으면 나중에 갑자기 밝은 데 갔다 어두운 데 가면 보이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 어두운 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색감이, 우리가 예민하게 빛을 더 반응하게 해서 어두울 때 빛을 더 많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ISO라는 기능, 감도라 그러죠. 그 기능 3가지 어떤 요소가 있는데요. 오늘은 ISO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 완전 자동은 이 3가지를 다 자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P 모드가 있습니다. P 모드가 있는데요. 이 P 모드는 셔터와 조리개, 이 2가지만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오토랑 거의 같지만 ISO라든지 기타 다른 요소들, 셔터, 플래시 터트리는 것, 이런 것들, 다른 외부적인 것들은 사용자가 정할 수 있지만, 셔터나 조리개, 이 2가지는 오토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TV라고 있는데요. 캐논 기준에서 TV고, 니콘으로 했을 때는 S입니다. S는 자기가 셔터 스피드를 이렇게 조정합니다. 셔터 스피드. 니콘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데, 앞에가 셔터 스피드고, 뒤에가 셔터 스피드고, 앞에가 조리개죠. 한번, 그렇죠. 어쨌든, 제가 니콘을 안 써서 그런데, 앞에가 조리개. 정정하겠습니다. 뒤에가 셔터 스피드고, 앞에가 조리개라네요. 셔터 스피드를 자기가 정합니다. 셔터 스피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값들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상황이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애들, 그 다음에 빨리 지나가는 어떤 동체를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사람이 귀신처럼 나오게 되겠죠. 그럴 때는 적정 수준의 셔터 스피드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S 모드, TV 모드로 셔터 우선순위 모드로 했을 때 원하시는 사진의 퀄리티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S 모드로 또 할 수 있는 게 어두울 때, 아무리 자동이라도 얘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빛의 양을 찾지만 그 적정 수준에 미달되어 있는 빛이 있을 때는 오토가 감지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셔터 스피드를 자기가 조금 흔들리지 않고 사진이 나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밝게 찍을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셔터 스피드 어두울 때는 13분의 1초, 20분의 1초, 30분의 1초, 60분의 1초 그 정도의 어떤 조건 값을 가지고 설정하고 찍었을 때 화면이 어둡지만 어둡더라도 그 어둠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쁜 사진을 얻을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AV 모드입니다. AV 모드는 조리개죠. 아까 동체라 그랬죠. 이 조리개 밝기를 동체의 크기의 변화에 따라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조리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아웃포커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늘 사진기 옛날에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바늘 사진기의 그 바늘점이 세밀할 때 더 명확한 사진을 얻을 수 있고, 바늘이 커지면 바늘 구멍이 커지면 이렇게 피사체가 흐리게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같은 역할인데요. 가령 그 조리개를 크게 하게 되면 빛을 많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대신 피사체, 그러니까 심도라 그러죠.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옅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대상이 여기 있고 그 대상에 맞춰서 찍었을 때 배경이 날아갈 수 있는 게 조리개를 낮게, 그 다음에 말하자면 조리개를 열은 거죠. 그래서 이걸 통상적으로 심도가 얕다. 심도가 얕다고 표현합니다. 이 심도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잘 찍히는 그 거리가 멀고, 그러면 심도가 깊고, 그 다음에 심도가 얇아졌다는 것은 이렇게 뒤에 배경은 더 흐리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웃포커싱이라는 인물 사진 위주로 찍으실 때는 조리 값을 낮추고, 그래서 조리 값을 낮춘다는 것은 조리개를 연다는 얘기죠. 조리개를 연다는 얘기는 곧 심도를 얕게 해서 인물을 찍었을 때 배경보다 인물이 더 부각되면서 이쁜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령 인물이라는 가까운 피사체를 보다 멀리 있는 풍경이라든지 바닷가, 멀리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멀리 있는 걸 찍을 때는 선명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 같은 거 찍을 때는 보통 조리개 수치를 11F, 그 정도 선, 그 위로나 최소한 10F 이상 정도를 찍었을 때 풍경이 더 깔끔하게 나오죠. 그 정도 하면 이제 그 심도가 깊어지는 거죠. 멀리 있는 것까지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 사진을 찍을 때 이 AV 모드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M 모드 남았네요. 이제 아까 자동부터 수동으로 왔는데 이 M 모드는 완전 수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셔터 스피드, 그 다음에 조리개, 이 나머지 값들은 제가 다 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진이 어떨 때 유명하냐 하면 제가 나중에 사진 이렇게 하겠지만 밤에 찍은 사진, 이렇게 어두운 사진인데 이 삼각대를 이용해서 그 야경, 한강의 야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 인근 동네에서 이렇게 차들이 지나가는 모습, 이렇게 빨간선 쫙 끄지면서 아름다운 색채를,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아름다운 색채들이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진을 찍을 때는 이 M 모드를 하고 찍습니다. 이건 오토로 찍을 수가 없죠. 밝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는 M 모드는 다음에 야간 촬영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이렇게 샘플링 했던 찍었던 사진들 가지고 어떻게 찍었는지 설명드리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이 카메라가 완전한 자동, 완전한 수동, 이 보조 안에서 어떻게 자동이고 어떻게 수동인지, 그리고 이 매뉴얼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촬영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하고 그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메뉴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시면 보다 몰랐던 이 메뉴가 더 가깝게 다가오고 또 사진 찍는 재미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동욱이었습니다.